안녕하십니까. 강남하이퍼 기술학원 입시계획팀 문인홍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년도 2017학년도 수시 합격 사례 분석을 통한 어떤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대학을 붙었고 어떻게 수시 준비를 했다라는 어떤 해설 영상이 되겠고요.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될 주로 타겟은 이제 올해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되겠죠. 단순히 이 친구는 이렇게 붙었다, 이 학생은 저랬구나, 생기부가 저렇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더 어떤 우리 애를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을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더 먼 시각을 보시면서 가지시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합격을 하였고요. 전형은 학교활동 우수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이고요. 내신은 1.26, 주요 교과 그러니까 국영수 사회 과목이 되겠죠. 국영수 사회 과목이 1.26 정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내신 성적이 일반고 1.26 정도면은 좋은 성적이죠. 좋은 성적인데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이 친구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 내신 성적이다라고는 보여지지 못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학교 학생들 쓰다 보면은 스카이 그리고 서성한 이 정도에서 원서를 쓴다고 보면은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을 쓰기에는 좋은 상위 학과를 쓰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내신, 어떻게 보면 어문이라든지 조금 비인기 학과 정도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신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전년도에 원서를 어떻게 썼고 수능 성적은 어떻게 맞았으며 올해 재수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성적 향상을 이루고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 때죠. 이 친구는 원서를 보니까 6장이 아니 5개만 쓴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학교활동 우수자, 그리고 또 연세대 사회과학 인재로 특기자 전형, 성균관대도 성균 인재로 학생부 종합, 한양대 학생부 종합, 그리고 조금 괜찮은 내신이니까 학생부 교과까지 지금 5장의 원서를 썼고요. 일단 학과를 보시면은 다 경제 관련된 학과를 썼습니다. 한양대 정책을 빼고요.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경영, 경제, 좀 상경 계열 쪽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 친구는 어쨌든 경제에 관련된 학과를 썼고요. 일단 불합격은 다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일단 생기부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기부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간단하게 내용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보는 판단에서 이 친구는 경제학과를 썼지만은 어떤 거기에 맞는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했다. 소위 말하면은 경영이라든지 경제 쪽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라면은 어떤 기본적으로 좀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더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를 경제 관련된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든 공식 동아리든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한경이나 매경에서 실시하는 태셋이라든지 이 정도의 자격증 정도의 어떤 스펙 같은 경우는 갖춰지지 않은 학생 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공 적합성에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 친구가 경제학과를 썼을 때에 불합된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한양대 학생부 교과로 경제금융을 썼습니다. 경제금융을 못 쓸 내신은 아닌데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고, 그 내신 1.16의 내신으로는 좀 합격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내신으로 판단이 돼서 교과 성적 부족으로 인해서 불합격을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수능 성적이죠. 고3 때 수능 성적은, 상위 누적이 6.85%, 6.85% 정도면은 저희가 정시 원서를 썼을 때는 건국대 건동홍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건동홍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년도 친구의 입시 실패 이유입니다. 이유 분석인데요.
우수한 교과 성적은 맞습니다. 뭐 1.16 정도면 나쁜 내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학생부 교과라든지 뭐 종합이라든지 뭐 써볼 수 있는 내신은 맞지만은 어떤 그게 안 됐을 때에 어떤 다른 대체가 없었다는 거죠. 뭐 아니면은 논술을 준비를 좀 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뭐 정시까지 더 준비를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수시로만 올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공 적합성, 본인의 생기부를 봤을 때 내 생활기록부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원하는 이과에 맞는지 아니면은 내 생기부는 이런 게 강점이 있어서 이런 과를 써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전혀 고려치 않다라는 거죠. 상위권에 있는 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원서를 쓸 때 이런 경향들이 좀 짙습니다. 단순히 인기학과에만 뭐 원서를 쓴다라는 거. 그럼 뭐 안 되면은 뭐 정시로 뭐 원서 쓰지 이런 뭐 아니면 도의 형태의 원서를 좀 쓰는 부분들이 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저 전년도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고질적인 체력 문제. 이 친구는 제가 뭐 재수생활 동안에 지켜봤을 때도 상당히 뭐 성실한 학생입니다. 성실한 학생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상당히 좀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약했던 학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좀 더 이제 어떤 정시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기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좀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좀 떨어진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고3 때도 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수시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이 뭐 겪게 되는 뭐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이제 뭐 여름방학 6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이제 수시 원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막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뭐 너무 어떤 그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좀 더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수능 정시까지 좀 더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점들이 전년도의 실패 요인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어떤 그 생활기록부상에서의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뭐 스펙을 좀 보겠습니다. 수상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당연히 뭐 1.26 정도 내신을 받았으면은 뭐 교과 성적이라든지 뭐 교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상들이 좀 많았었고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어떤 진로 희망, 본인이 원하는 진로 희망, 그리고 뭐 희망 학과가 경제학 관련인데 반해서 그에 따른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비교과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다. 예. 그나마 이제 독서 활동에서는 경제 관련 독서 활동이 좀 보이지만은 전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경제학과를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스펙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거죠. 봉사활동 부분에서는 이제 3년간 도서관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을 하였고요.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뭐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다방면의 독서활동이 있었던 어떤 그런 강점은 뭐 생기부상에서 보여집니다. 학습 습관의 장단점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당연히 뭐 내신 성적이 뭐 좀 1점대 초반에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 같이 기본적인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여름부터 해서 이제 수능 때까지 어떤 준비하는 기간에 학습적인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도 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안타까워했던 학생이죠. 기본적인 체력 부분이 좀 약해서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짧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은 내신을 갖고 있죠. 내신 위주의 너무 학습 패턴이 내신 위주의 지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거는 조금 더 저희가 어떤 논리력, 뭐 사고력,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약간의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의 학습 습관을 보였던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수시 준비는 당연히 좋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인기학과인 상경계열까지 지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술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준비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 준비는 따로 이제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논술 정규 수업 정도에 국한된 논술 준비를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뭐 실패 요인들은 뭐 비슷합니다. 예. 뭐 너무 본인의 어떤 인기 학과에만 집착하는 경향, 본인의 생기부를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어떤 인기 학과에만 너무 집착했던 어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수시 지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거보다 먼저 수능 성적을 먼저 볼게요. 뭐 재수를 했을 때 성적이 조금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좀 안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 친구가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1.8% 정도 1.8% 정도의 뭐 상위 누적을 보였고요. 9월 달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8.7% 정도의 상위 누적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것 같이 이 친구의 어떤 뭐 여름을 좀 잘 나면서의 어떤 수능 준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이 친구의 좀 공부의 학습적인 부분에 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6월 이후부터 좀 점수가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수시를 어떻게 썼냐? 일단은 6월 달에 1.8%, 9월에 8.7% 정도의 성적이며 9월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경희대나 외대는 힘들죠. 근데 6월 달 성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경희대나 외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서 서울대부터 해서 중앙대까지 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 친구 어쨌든 뭐 서울대를 솔직히 뭐 기대를 하면서 서울대까지 쓴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뭐 써볼 수 있는 점수기도 하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생기부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대부터 연대, 고대, 그리고 이제 고대 또 하나 더 논술, 그리고 서강대 종합, 중앙대도 논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전년도랑 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라는 부분에서의 어떤 6장의 카드를 조금 적절하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 선에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 적어도 뭐 서강대, 뭐 한양대, 뭐 연고대부터 해서 서성 정도까지는 뭐 인기학과만 아니라면은 1단계 정도는 1단계 합격 정도는 좀 예측을 한 상태여서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그리고 면접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전략을 짜서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 원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결과를 좀 보시면은 뭐 서울대는 좀 안타깝게도 1단계 통과를 지금 못했고요. 지금 연세대하고 서강대학교는 이제 합격을 한 상황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을 썼는데 결국에는 최저를 좀 맞추질 못했죠. 최저 기준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 불합이 됐고 이제 고려대 융합형 인재로 사학과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을 하였는데 이제 면접에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서 보셨지만은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논술 응시를 하였는데 논술을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가면서 준비를 한 건 아니어가지고 중대는 논술이 좀 떨어지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 친구는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로 문헌정보학과 그리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영미문화를 합격을 한 거고요. 일단 이 친구를 과를 문헌정보나 지리 이렇게 쓰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친구는 뭐 어쨌든 다양한 독서 활동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은 뭐 다양한 여행을 통한 어떤 경험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 학생의 생기부를 통해서 뭐 지리학과라든지 뭐 고려대 지리교육이라든지 이쪽을 좀 쓰려고 좀 준비를 하였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리학과가 없는데 생기부상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의 경험 그리고 이제 문헌정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뭐 정리하고 어떤 사료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보시고 고전적인 학문으로 보면은 도서관학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대화를 나눠보고 상담을 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뭐 다양한 독서 활동 경험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뭐 자료에 대한 정리, 어떤 컴퓨터를 활용한 뭐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산재되는 데이터들을 본인이 좀 활용하기 편하게끔 뭐 유용하게 가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돼 있는 부분을 좀 봐가지고 연세대 문헌정보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으로 문헌정보, 그리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영미문화. 자, 서강대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서강대 학생부 종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주도와 일반형이 있는데, 이제 자기주도는 수능 전에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다 제출을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에서 서강대 일반은 수능 이후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뭐 비교과 부분이든 교과 부분이든 괜찮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을 서강대를 쓰고 나서 본인이 수능을 더 잘 봤다, 더 잘 보게 되면은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불합이 되는 거고, 본인이 서강대를 정시로 갈 수 없겠다, 그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서강대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강대에서의 학생부 종합 일반 같은 경우 이제 실경쟁률에서는 조금은 당연히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을 때에 뭐 탈락자도 있을 것이고, 수능을 잘 봤는데 자기소개서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실경쟁률에서의 좀 유리함이 있어서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와 서강대를 합격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의 이제 결과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은 수학 성적이 줄곧 6월, 9월 시험 때에 1등급을 유지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아쉽게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시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고려대 논술만 제외하고요. 고려대 논술만 제외하고는 일단 나머지 학교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였다. 두 번째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6평 이후에 좀 성적이 좀 하락되는 부분이 마지막 수능 때까지 뭐 반등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수능 이후에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라면은 원래 잘했던 학생이 좀 수능을 실패했을 때에 그러면은 논술을 써놓은 게 있고 최저를 통과했다라면은 논술이라도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학생 본인의 좀 점수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충격이 좀 크겠죠. 낙담하고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수능 성적 결과에 좀 낙담은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면접 준비를 열심히 준비를 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대는 뭐 아쉽게 좀 떨어졌지만은 이런 면접 준비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3 현역 때는 정말로 뭐 본인의 뭐 생기부가 뭐 전공 적합성이든 이런 거 고려치 않고 당연히 뭐 인기학과, 좋은 학과만 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기학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객관적 분석이 필요했다. 이 친구 이제 공부를 재수를 시작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깨려는 노력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당연히 이 친구는 뭐 좋은 학과를 가고 싶어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지만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봤을 때에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고민이 고3 때부터 좀 이루어졌더라면은 좀 더 결과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 좀 이 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경계 경제라든지 이런 인기학과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고 조금은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볼 수 있게끔 상담을 했던 부분이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두 개의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시고 이제 수능 그리고 이제 201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그런 수험생을 이제 두신 이제 부모님들, 막연하게 뭐 수시 뭐 6장 중에서 뭐 그냥 뭐 상향으로 쓰면 되지, 안 되면 정시로 가지 라는 그런 뭐 아니면 도식의 어떤 입시 전략보다는 정말로 내 생기부가
아,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고 나는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재수 생활을 하든 아니면 입시 고3 생활을 하든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 나의 강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어떤 입시 커뮤니티에 뭐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서 영역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은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제2외 국어 영역 이렇게 있는데, 원서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뭐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정말로 세세하고 꼼꼼하고 종합적으로 학생의 어떤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2018학년도 대입에서 원서 영역에서 꼭 모두들 1등급을 맞는 그런 원서 영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